지난 2022년도 연말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둔촌 주공아파트였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 주공아파트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약 1만 2천 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하여 바꾸게 됩니다. 그해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할 당시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청약은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여 분양시장 침체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분양한 다른 단지들의 청약 실적도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 부동산 대책인데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3 대책의 전매 제한을 완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매 제한 규제는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있습니다. 전매는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즉 전매 제한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분양받는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그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만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겠는데요. 13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매 제한 규제가 최대 10년까지 적용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같은 투기 과열지구인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10년 동안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시장이 되자 윤석열 정부는 13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규제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가능한데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전매 제한을 완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계산안을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전매 제한이 3년이고요. 수도권에서 과밀록제권역은 1년, 그리고 기타 지역은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입니다.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그리고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 그리고 비수도권 기타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법을 개정시켜야 되는데요.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공공용지입니다. 해당 주택 공공용지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가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에서 100%면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입니다.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격 인근 시세가 80% 미만이면 3년이고 80%에서 100%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에서 2년까지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요. 주택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전국 66개 단지에서 약 4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현 정부는 1.3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실거주 의무도 조만간 폐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지난해 상반기 청약에 나선 사람들 중에는 실거주 의무가 곧 사라질 거로 믿은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하지만 일단 분양을 받아 전세를 주고 돈이 좀 모이면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과 달리 실거주 의무 규제는 주택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보다 야당 의원이 훨씬 많은 현재 국회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개정안이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발표했다는 비관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당장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시장도 지금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 제한이 줄줄이 풀리지만 시장은 잠잠합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지요. 12,032가구,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1,299가구, 성북구 장이 자이 레디언트 2,840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으면 전매 제한이 풀려도 분양권 거래가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주택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환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한 차례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만간 열릴 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으면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해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로 여겨집니다. 양당이 총선 모드에 돌입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면 남아있는 법안들도 자동 폐기됩니다. 22대 국회에서 누군가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를 재차 이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오랜 기간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실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국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